안녕하세요. 스토리 아티스트 홍수입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안에 어떠한 직업들이 있는지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학생일 적에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애니 관련 직업들이 많이 안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진로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좀 답답하고 막막한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나는 애니 관련 직업을 갖고 싶은데 어떤 직업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직업들은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를 잘 몰라서 내가 앞으로 어떤 준비를 더 해야 하고 어느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를 갈피를 잘 못 잡았었어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고민과 방황을 하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이 영상의 목적은 실제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를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들 하나하나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할 거고요. 또 저도 제 직업 외로는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 전공이나 직업을 갖고 있는 지인들한테 물어보기도 했고 또 열심히 자료 조사도 했으니까요. 진로의 방향을 잡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 해당 직업을 잘 알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러한 오류를 발견하신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그 부분을 수정하거나 첨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D 극장판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에만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2D 애니메이션 혹은 TV 시리즈물에 해당하는 직업들은 여기서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편이라 자료 조사를 그쪽 스튜디오 사람들의 유튜브나 블로그를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쪽 애니 스튜디오 속 직업들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직업들을 쭈루룩 나열하기 전에 애니메이션 업계의 특징 2가지를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모든 직업들이 모든 스튜디오에 다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각 애니 스튜디오마다 그리고 프로젝트마다 인력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애니 스튜디오는 축구처럼 인원과 역할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해적단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나 이런 모험 떠날 건데 너 같은 애가 필요해. 같이 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스튜디오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냐에 따라 인원이 다르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해진 역할들이 있긴 하지만 이 스튜디오에는 이 직업이 없네? 여기에는 이런 직업이 있네? 할 수가 있어요. 선장이 자기 능력과 모험 목적에 맞게 인원을 뽑듯이 애니 스튜디오도 비슷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특징 2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직업이 어떤 스튜디오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거나 다른 류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직업인 스토리 아티스트만 해도 굉장히 다양하게 불리고요. 스튜디오에 따라 스토리 아티스트가 스토리보드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에피소드 기획을 맡기도 하고 편집까지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여느 회사들과 비슷하게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한 사람이 여러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큰 스튜디오일수록 인원이 많기 때문에 더 잘게 분업화돼서 한 가지 역할만 맡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큰 애니 스튜디오가 없다는 게 정말 슬픈... 아무튼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직업들이 어느 스튜디오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설명한 것과는 사뭇 다른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실 이러한 업계 특징 때문에 그동안 애니 직업들의 자세한 목록이나 소개가 그동안 딱히 없었던 게 아닌가 짐작을 해봐요. 네, 오프닝이 길었네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직업 소개 순서는 대충 제작 순서에 맞게 나열을 했는데요. 사실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게 많아서 순서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아주세요. 첫 번째, 애니메이션 스크립트 작가 혹은 시나리오 작가. 이분은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의 대본, 시나리오를 써주시는 분입니다. 보통 애니메이션 작가는 프리랜서인 분을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니 스튜디오 안에서 우리 한국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어떤 아이가 아버지를 위해 바다에 뛰어들어서 용왕을 만나는 판타지물을 만들어 봅시다 하고 기초적인 스토리 라인이 나온 상태에서 스튜디오는 이 스토리를 가장 잘 발전시켜줄 수 있는 작가를 찾아 나서는 거죠. 이 경우에 있어서는 포트폴리오에 조선시대를 바탕으로 동화적인 이야기를 많이 써본 작가를 고용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는 원작이 있는 작품을 애니화 시킬 때에도 그 원작 스토리를 영화 형식에 맞게 스크립트 형식으로 다듬어줄 작가를 고용을 합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회사 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흔치는 않다고 하고요. 보통은 애니 TV 시리즈물의 경우이거나 또는 큰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는 정규직 고용을 한다고 하네요. 간혹 애니메이션 작가를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제가 만든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애니화되는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오리지널 스토리는 스튜디오 내에서 시작되고 그걸 가장 잘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작가를 고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 어떤 스튜디오와 연을 맺어서 경험치가 좀 많아졌을 때 스튜디오 쪽에서 작가에게 당신이 써놓은 스토리로 당신이 감독을 해볼래요?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그럴 때는 혼자 하는 감독이기보다 두세 명의 감독에서 작가 출신 감독과 애니업계 출신 감독이 같이 협업하는 경우가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대부분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감독. 감독은 모든 부서들, 기획, 아트, 편집, 제작, 효과 모든 곳에서 감독의 비전에 맞게 통일성 있게 제작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스토리보드 연출로는 완전 진지하고 무서운 호러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아트팀 쪽에서는 무지갯빛 아동용 비주얼로 가고 있다는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감독이 그 방향성을 바로 잡는 것이죠. 본인이 직접 스튜디오를 차려서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면 보통 감독들은 애니업계에 어떠한 직종을 오래 한 사람이 감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터, 스토리보더, 시나리오 작가, 영화, 방송 쪽에서 일하던 분, 에디터 등등 아주 다양한 루트에서 감독이 돼요. 때문에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에는 딱히 정해진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직군에서 시작한 사람이냐인 것보다는 그 직군으로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고 어떠한 작품에 참여를 해봤고 애니메이션이 제작되는데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한 작품을 이끌어 갈 만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지가 스튜디오에서는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감독은 스튜디오 내 모든 부서들과 끊임없이 미팅하고 피드백하고 협의하고 설득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로덕션 팀입니다. 이 팀은 애니메이션 제작진들이 제작비와 제작 기간에 맞춰 업무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팀이에요. 프로덕션 코디네이터, 프로덕션 매니저, 그리고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관리하는 범위와 책임이 더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프로덕션 코디네이터는 보통 한 부서를 맡아서 관리를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스토리보드 팀의 코디네이터, 애니메이션 팀의 코디네이터, 모델링 팀의 코디네이터, 이런 식으로 각 부서의 규모에 맞춰 코디분들이 배치가 됩니다. 담당 팀원들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예를 들어 어떠한 장비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는 걸 이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그걸 도와주시는 거죠. 또 미팅에 같이 들어오셔서 회의록을 작성해 주시고 그 자료들을 정리해서 그 필요한 팀원들에게 공유하는 업무를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프로덕션 매니저. 코디네이터 분은 한 팀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거라면 매니저는 애니 제작 부서들의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제작 과정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서 어떻게 미팅 스케줄을 짜는 게 더 좋은가, 다음 달 이 팀의 스케줄은 어떻게 짤 것이고 어떻게 하면 팀원들이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까 등등을 고민을 해서 스케줄들을 짜주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회사 내부 인원들 뿐만 아니라 외주를 준 다른 회사들과도 소통을 하신다고 해요. 다섯 번째, 프로듀서. 어떻게 보면 애니 스튜디오의 실세 같은 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이분은 대중들이 어떠한 작품을 보고 싶은가를 고민하시고 스튜디오가 제작할 작품이 투자 받을 만한 작품인지, 현실적으로 정말 제작이 가능한 작품인지 등등을 판단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쓸지 팀의 메인 인력을 결정하고 작품이 마감과 예산에 맞게 만들어지는 걸 책임을 짓는 사람입니다. 프로덕션 팀은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창작 예술 관련 업무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꼭 예술 분야를 전공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팀원들이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들인지, 어떤 걸 필요로 하고 어떤 용어들을 쓰는지를 알아야 애니 제작자들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술 전공을 하신 분들 중에서 프로덕션 팀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고, 비전공자이지만 애니에 관심이 많은 분이 지원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프로덕션 팀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인력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 소통 능력, 시간 및 예산 관리를 잘 하시는 분,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주얼 디벨롭먼트 팀, 줄여서 비즈뎃 팀, 쉽게 말하면 아트팀으로 넘어가 봅시다. 비즈뎃 팀은 애니 작품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는 곳이에요.
캐릭터, 배경, 소품, 텍스처, 컬러 팔레트, 그냥 모든 비주얼적인 것을 맡습니다. 컨셉 아트와 개념이 비슷한데요. 보통 컨셉 아트는 게임 업계에서 많이 쓰이고 애니 스튜디오에서는 비주얼 디벨롭먼트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주얼 디벨롭먼트 아티스트, 줄여서 비즈뎁 아티스트 분들에게는 이제 상세한 특정 업무들이 주어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배경의 컬러 팔레트와 분위기, 스타일을 찾아내는 거를 맡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나 집들을 여러 버전으로 디자인하는 거를 맡고, 또 어느 사람들은 캐릭터들의 패션 스타일을 어떻게 할지, 또 누구는 인테리어의 턴어라운드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어느 캐릭터의 타투 디자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캐릭터가 어떤 모양의 눈송이를 만들지를 디자인하고, 어떤 사람은 라이팅 팀에게 줄 컬러본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매트 페인팅을 맡습니다. 여기서 매트 페인팅이란 애니메이션 안에는 전경과 배경, 그리고 정말 먼 배경이 있어요. 3D 작품이지만 화면 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3D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모든 걸 모델링하고 텍스처링하고 라이팅하고 렌더하기에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몇 부분은 2D 그림을 넣어서 처리하는 것이죠. 이 매트 페인팅 작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매트 페인터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은 비즈뎁 아티스트가 매트 페인팅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캐릭터 디자이너도 비즈뎁 팀 안에 있는 직업인데요. 비즈뎁 아티스트와 캐릭터 디자이너의 차이는, 캐릭터 디자이너는 정말 캐릭터만 담당을 하는 거고, 비즈뎁 아티스트는 그 외 모든 것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본인이 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 하면 비주얼 디벨롭먼트 아티스트를 추천한다고 하네요. 보통 비즈뎁 팀은 포토샵을 쓰지만 수작업으로 하는 곳도 있다고 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3D 프로그램인 마야나 블렌더에서 모델링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8번째, 아트 디렉터. 아까 말한 비주얼 디벨롭먼트 아티스트들을 가이드해주는 팀장 같은 분인데요. 스타일 가이드를 만들고 모든 디자이너들이 통일된 스타일로 그리도록 관리를 합니다. 아트 디렉터 본인도 직접 디자인하고 그림을 그릴 때가 많다고 하고요. 어떤 쇼에서는 아트 디렉터가 2-3명 있는 경우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2명이 있으면 1명은 컬러, 1명은 디자인을 맡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다음 9번째, 프로덕션 디자이너. 영화의 모든 비주얼적인 것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아트팀의 대빵으로 아트 디렉터들과 비주얼 디벨롭 아티스트들을 다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프로덕션 디자이너도 시간이 나면 직접 디자인 혹은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모든 아트적인 면에서 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팅이 많아서 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사실 모든 애니 부서들이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접 본인이 작업을 하기보다는 다른 누군가의 작업물을 피드백하고 미팅하는 게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 스토리팀으로 넘어가 봅시다. 스토리보드 아티스트. 드디어 제가 가장 자신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직업이 나왔네요. 스토리 아티스트는 글로 써진 스크립트를 스토리보드로 그리는 사람으로 실제로 작품이 어떻게 완성될지 가장 먼저 스토리의 흐름을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직업입니다. 이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다른 부서들이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안내 가이드가 되죠. 예를 들어 프로덕션 팀에게는 이게 예산에 맞게 제작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용도로 쓰일 테고, 아트 팀에게는 어떤 장소와 어떤 소품이 더 구체적으로 디자인되어야 하는지를 보실 테고, 레이아웃 팀에게는 어떤 카메라 각도와 렌즈를 써야 하는지를, 애니메이터들에게는 어떤 키포즈와 어떤 감정으로 액팅을 해야 하는지를, 라이팅 팀에게는 어떤 빛과 그림자가 보여져야 하는지 등등등 각 부서들에게 블루프린트로 쓰이게 됩니다. 스토리보더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 지난 영상에서 다뤘으니까요. 더 알고 싶은 분들은 그걸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토리팀을 좀 더 세분화하자면 스토리보드 리비저니스트와 스토리보드 슈퍼바이저 혹은 헤드 오브 스토리가 있는데요. 11번째, 스토리보드 리비저니스트는 스토리보더가 감독 혹은 슈퍼바이저에게 받은 간단한 수정사항들을 대신해서 고쳐주거나 러프보드를 좀 더 깔끔하게 클린업해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팔 동작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세요. 여기서 좀 더 환한 표정으로 고쳐주세요 하는 수정들을 담당을 하는 거죠. 직접 처음부터 연출을 짜는 일이 아니어서 스토리보더보다 맡겨진 책임이 덜한 편이고요. 때문에 스토리보더를 희망하는 아직 경력이 적거나 처음인 분들이 리비저니스트로 시작하는 경우가 해외에서는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토리보더들의 그림들을 수정하고 클린업하면서 샷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림 실력도 쌓게 되기 때문에 보통 리비저니스트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고 스토리보더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치만 또 드물게는 경력자분들도 일을 좀 쉬엄쉬엄 하고 싶을 때 리비저니스트로 지원한다고도 해요. 이 직업은 국내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직업이 한국에도 좀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제가 스토리보더로 처음 시작했을 때 나 스토리보드에 아무런 경력이 없는데 내가 이 중요한 씬을 맡아도 괜찮은 거야? 나한테 주인공 첫 등장씬을 맡겨도 되는 거야? 하고 엄청 부담스러울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업이 있단 걸 알게 되고부터는 나도 이렇게 시작했으면 좀 심리적으로 덜 부담됐겠다 싶었어요. 12번째, 스토리보드 슈퍼바이저 혹은 헤드 오브 스토리. 스토리보더들의 리더, 팀장님으로 직접 스토리보드를 그리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팀원들의 스토리보드를 체크하고 피드백해주시는 역할을 하시고요. 스토리보더들이 이제 본인이 맡은 씬에만 너무 집중돼 있을 때 전체적인 작품의 흐름을 보시고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다음으로 13번째, 에디터, 편집가. 스토리 아티스트에게 스토리보드를 받아서 타이밍에 맞게 편집을 하고 캐릭터 대사들을 넣고 배경음악, 효과음들을 찾아 넣어서 그림들을 영상 포맷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이를 스토리릴 혹은 콘티릴이라고 하는데요. 영화의 기초 틀이 되는 영상입니다. 이걸로 실제 영화의 러닝타임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스토리가 매끄럽게 흘러가는지, 이 영화가 이대로 제작팀에게 넘겨줘도 되는지를 감독들, 프로듀서들, 경영진들이 체크를 하죠. 실사 영화에서의 에디터 개념은 찍어둔 촬영본을 갖고 편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 있어서 마무리 단계라면 애니메이션에서는 스토리보드를 편집하는 것이라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작 전반적으로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스토리보드 미팅 때 같이 들어오셔서 미팅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스토리보더에게 이러한 컷이 더 필요할 것 같아 혹은 이러한 아이디어는 어때? 하고 기획에 참여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편집에 관심이 있는데 기획에도 참여하는 걸 좋아한다면 다른 영상 매체보다는 애니 쪽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4번째, 레이아웃 아티스트. 2D 형태인 스토리보드를 3D 형태로 옮겨주시는 역할을 맡으십니다. 보통 2D로 그려진 걸 3D로 실제로 구현해 봤을 때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스토리보드에서 그려진 것과 다르게 투시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카메라 움직임이 실제로 해봤을 때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연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혹은 더 나은 연출 방식이 있을 때 직접 연출을 수정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레이아웃 아티스트 분은 본인이 연출 쪽에 관심이 있는데 그림을 직접 그리는 것보다는 3D 툴이 본인한테 더 맞아서 둘 다 할 수 있는 레이아웃 아티스트로 진로를 잡으셨다고 하셨어요. 아직 한국 애니 스튜디오에는 이 직업이 거의 없는 편이어서 국내에서는 애니메이터 분들이 이 직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제작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기획 쪽 파트다 보니까 제작 파트에 대해서 일단은 제 최대한으로 자료 조사를 열심히 해봤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기획 파트보다는 설명이 빈약한 점 미리 양해드립니다. 15번째, 모델러. 캐릭터, 배경, 소품들, 영화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3D 프로그램으로 조각하는 사람입니다. 아트팀에서 2D 아트웍들을 받아서 그걸 3D로 구현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캐릭터 디자이너에게 캐릭터 그림들을 받아서 모델링하고 실제로 모든 각도에서 예뻐 보이게 조각을 하십니다. 16번째, 리거 혹은 캐릭터 TD. 모델링을 받아서 그 캐릭터 혹은 움직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디자인하시는 분들이에요. 피노키오의 제페토 같은 역할이십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캐릭터에게 관절, 근육, 지방, 주름을 넣어주시고요. 또 다양한 캐릭터 표정들이 나올 수 있게 여러 가지 컨트롤러들을 넣어주십니다. 이 컨트롤러들을 바탕으로 애니메이터들이 캐릭터 액팅을 하는 거라서 이 분들의 작업이 좋으면 좋을수록 애니메이터들의 자유로움이 업되는 거고요. 뼈대를 잘 못 심을수록 또 애니메이터들의 작업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절이 어떻게 꺾이고 근육과 살이 그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알아야 하고요. 이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컨트롤러를 박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3D 프로그램을 잘 다뤄야 합니다. 17번째, 텍스처 아티스트 혹은 서페싱 아티스트 혹은 룩 디벨롭먼트 아티스트. 모델링된 캐릭터들과 소품, 배경에 질감과 색깔을 넣어주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금속인지 나무인지 유리인지 등등을 설정을 해주시고 금속을 예시로 그 위에 페인트 칠이 돼 있을 수도 있고 흙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녹이 슬거나 스크래치가 나 있을 수 있죠. 그러한 것들을 표현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18번째, 캐릭터 애니메이터. 말 그대로 캐릭터를 애니메이팅 하시는 분들이고요. 영화로 치면 이분들이 배우들입니다. 애니메이팅을 하기 전에 온라인에서 레퍼런스를 찾아서 움직임을 참고한다거나
본인이 직접 연기해서 그걸 바탕으로 애니메이팅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캐릭터들이 어떻게 말하고 걸어다니고 움직이는지를 연구를 하면서 그들의 캐릭터성을 표현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 직업은 그래도 다른 애니메이션 직업들 중에서는 많이 알려진 편이라서 제가 굳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다른 분들의 영상들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애니메이터 중에 좀 잘 안 알려진 직업이 또 있는데요. 바로 크라우드 애니메이터, 크라우드 아티스트입니다. 크라우드는 군중, 무리, 집단을 뜻하는데요. 보통은 화면 안에 보여지는 캐릭터들을 애니메이터들이 하나하나 작업하는 게 베스트지만 조연들이 아주 많은 경우에 그 군중을 애니메이팅하는 직업입니다. 감독이 원하는 퍼포먼스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애니메이팅을 넣는 작업이에요. 몇 가지 종류의 애니메이팅들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여러 캐릭터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뭐 걷거나 말하거나 뭐 핫도그를 사는 것 등등 그 씬에 필요한 어떠한 특정 액션들을 넣습니다. 그 다음 그 액션들을 어떤 프로그램의 뇌 같은 데다가 넣으면 그 특정 액션들이 어느 시점에 나올지 등을 그 프로그램이 알아서 결정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행동들을 하는 군중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구현이 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술로 캐릭터뿐만 아니라 동물 또는 차량 같은 이동수단 등을 구현해냅니다. 그 다음은 캐릭터 에펙스 아티스트. 캐릭터 애니메이션 외의 것들을 애니메이팅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캐릭터가 입은 옷의 시뮬레이션, 머리카락, 헤어 다이내믹, 털 인터랙션, 프롭 애니메이션 등 캐릭터와 관련 있는 모든 부가적인 것들을 애니메이팅 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에펙스 아티스트. 이분들은 모든 효과들을 담당하시는데요. 작은 거부터는 발자국이나 나뭇잎이 바람에 휘날리는 거나 캐릭터 색깔들이 바뀌는 거나 물, 불, 흙, 공기, 폭발, 연기 이런 모든 효과들을 담당을 하십니다. 22번째 라이팅 아티스트. 영화 세트장과 마찬가지로 3D 세트장 안에서의 조명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영화와는 다르게 가상의 디지털 빛을 쓰기 때문에 빛을 완벽히 제어할 수 있죠. 빛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혹은 강렬한지, 빛이 어떤 색을 가져서 어떤 온도를 갖고 있는지, 어떤 빛의 방향으로 둘 것인지 등등 고려하여 스토리의 메시지나 캐릭터의 감정을 더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아주십니다. 라이팅 담당은 촬영 감독과도 비슷해서 사진 촬영에 관심이 있거나 빛 효과, 씬의 분위기를 잡는 데 관심 있는 분들한테 추천한다고 하네요. 23번째, 테크니컬 디렉터 혹은 TD. TD는 스튜디오마다 역할이 좀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TD를 리깅하는 분이라 하기도 하고 어느 곳은 작품에 필요한 툴이나 플러그인을 개발하시는 분, 또 어느 곳은 스튜디오 내에 쓰여지는 모든 기기들이 고장나지 않게 관리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TD를 저는 설명을 드릴게요. 각 부서마다 TD가 있는 경우에는 만약 애니메이션 TD라면 애니메이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툴들을 개발하고 마찬가지로 텍스처링, 모델링 팀에서도 그러한 역할들을 맡는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 렌더러를 개발한다고 해요. 3D 애니메이션은 3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만드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기술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분들 덕분에 95년도 토이스토리와 2019년도 토이스토리 4의 때깔이 많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분들은 컴퓨터 공학, 코딩 쪽에 능숙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료조사를 열심히 해봤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24번째, 컴포지터. 모든 부서들의 작업물들을 가져와서 한 프레임으로 합치는 분입니다. 스튜디오에서 모든 걸 한꺼번에 렌더링하지 않고 조각조각 렌더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애니메이팅 된 것, 배경 레이어들, 특수효과들을 한 프레임 안으로 알맞게 합치는 역할을 맡습니다. 여러 가지 소스를 여러 명의 작업자들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한 작품 안에서 통일성 있게 보이도록 조절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샷 안에서의 그림자 색깔이 다른 샷에서의 그림자 색깔과 동일하게 보이는지 그러한 것들을 체크한다고 하네요. 가장 마지막을 맡으신 분위기에 디테일한 오류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는 섬세한 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끝! 여기까지가 제가 조사한 3D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안에 존재하는 직업들이었습니다. 스크립트 쓰는 데에만 시간이 꽤 많이 걸렸네요. 제가 처음 어느 애니 스튜디오에 취업을 하고 와, 이런 직업들도 있구나 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또 새로운 직업들을 저도 많이 알게 됐고요. 근데 이게 제가 3D 장편 애니메이션에만 한정해서 소개해드린 건데 그 말은 그 외로도 실사 영화 속 애니메이션, 광고 애니메이션, 게임 애니메이션, TV 시리즈물, 2D 애니메이션, 스톱모션, 모션 그래픽 등등 다른 영상 매체나
기법에 따라서 또 엄청나게 다양한 또 다른 애니 관련 직업들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애니메이션 관련 직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중에서 본인의 성격과 재능에 맞는 직업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직업들 중에 이거 되게 재밌어 보인다, 이거 나랑 좀 잘 맞을 것 같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 직업을 직접 구글링을 해보셔서 뭐 조사를 해보시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작품의 엔딩 크레딧에서 그 파트의 사람들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작업물이 올라오는 SNS 계정이나 포트폴리오 사이트가 보통은 뜨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직종의 사람들은 평소에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 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쌓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나도 그러면 이 사람처럼 되려면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작업을 해야겠다 하는 좋은 가이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애니메이션 업계로 제발 와주세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제발 와줘요.